부동산 중개하면서 뒷박, 직거래, 아무튼 통칭 뒤통수 안 맞으려면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단도리 친다고 하거든요. 일본 말인데 그냥 입단속, 말을 맞춘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부동산 상가 계약이라는 게 그냥 괜찮은 매물에 괜찮은 손님만 딱 붙인다고 해서 다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애초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론일 뿐이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계약은 현실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계약은요, 중개인이 중간에서 매수, 매도 양쪽에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전략을 양쪽에 각각 여러 번 제시하고 시도를 한 끝에서야 이루어져요. 자, 첫 번째로 물건을 보기 전에 미리 단도리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안내할 때 최대한 물건주랑 손님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길게 못하게 사전에 작업을 쳐놔야 됩니다. 대화를 하게 되면 서로 명함을 교환한다거나 이미 안면을 터놨기 때문에 나중에 손님이 찾아와서 뒤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면 직거래 시도하기가 꺼림칙하거든요. 그게 기본 마인드예요. 그래서 손님한테는 이렇게, 자, 이제 매물 보러 가실 건데 절대 관심 있는 척 티내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뭐 질문한다거나 하면 물건주들은 관심 있다는 의미로 알아들으시거든요. 저 사장이 완전 베테랑입니다. 천 깎일 것도 그렇게 해버리면 500만 원 겨우 깎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장님은 물건 장단점 꼼꼼히 보고 하자 있는지 살펴보시고 궁금한 거는 나중에 나와서 저한테만 살짝 이야기해 주세요. 나머지 협상은 내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다 털어보겠다. 이런 식입니다. 또 물건주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 손님 데려가면 바쁜 척, 안 급한 척 하세요. 절대로 급한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나서가지고 뭐 이것저것 설명하려고 하시면 그 손님들은 아, 저 사람 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손님이 10중 팔구 계속 깎아달라고 합니다.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보여주고 안내 끝나고 나서 손님이 관심을 가진다거나 뭐 마음에 들어 한다 그러면 헤어지자마자 바로 매물주한테 연락해서 두 번째 단도리를 쳐야 돼요. 와, 이 손님 완전 포커페이스다. 이 손님 진짜 고단수입니다. 자, 사장님 잘 들으세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 가능성이 그래도 꽤 높은 편입니다. 저 손님은 마음에 들면 분명히 다른 부동산 통해서 떠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혹시 3일 안에 다른 부동산에서 손님 있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 제가 제시한 이 가격보다 더 줄 손님 아니면 나는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딱 당분간만 그렇게 하시면 이 사람 계약서 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매물주한테 입단속을 시켜야 됩니다. 단도리 치는 레파토리는 엄청 많고 중개하시는 분들마다 자기가 주로 쓰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남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써보고 또 수정해서 또 써보고 또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듬어서 자신만의 레파토리를 만들어서 쓰는 게 제일 효과 좋습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 왔을 때 손 못 잡게 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손님이 완전 고단수다 이런 거를 어필해서 매물주가 손님을 경계하게 만들어가지고 혹시 모를 직거래 유혹을 떨쳐내게끔 아예 그런 생각을 못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사장님 제가 최대한 좋게 말해놨으니까 괜히 사장님이 중간에서 말 잘못하면 다 된 밥에 코 빠뜨릴 수가 있다. 우리 둘이 말이 달라지면 깨질 수가 있다. 만약에 손님이 써보려고 찾아오면 지금 저는 바쁘고 이 조건은 다 김 소장한테 다 말해놨다. 나는 협상 이런 거 귀찮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김 소장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다 맡겨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사장님 이번에 손발 잘 맞춰가지고 잘해봅시다 사장님. 뭐 이런 식이거든요. 굳이 나는 네 편이네 뭐네. 직접적으로 하지 마시고 동등한 관계, 뭐 같은 편 이런 느낌이 들게끔 손발 잘 맞춰보자.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세요. 그리고 단도리는 매수, 매도, 그 양도, 양수 둘 다한테 하는 거거든요. 손님한테도 당연히 단도리를 쳐야 됩니다. 저 사장님이 외모는 정말 착해 보이시는데 보통 분이 아니시다. 우리 같은 알만한 사람들만 아는데 물건 볼 때 조그만 마음에 드는 티 내도 가격 절대 안 깎아주신다. 가격 깎고 조율하는 거는 저한테 맡기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건 보고 나서 조용히 나한테만 말하세요. 대략 이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손님들은요. 중개인이 브리핑한 가격이 맞는지 또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매물이고 A라는 중개인이 좋다고 소개했는데 다른 부동산에서는 이 매물에 대해서 어떤 소리를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슬쩍 떠보기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손님들은 상가 중개하는 사람들을 크게 신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신뢰도 작업을 반드시 먼저 하라는 건데 가끔 손님들은 은근슬쩍 질문해서 이 사람이 진짜 이 상권, 이 업종 전문가가 맞는지 테스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도리 칠 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적당한 때 그냥 뭐 가다가 앉아가지고 뭐 커피나 한 잔씩 마시면서 1,000원, 1,500원 이거밖에 안 하거든요. 주문해가지고 나오는 동안에
그냥 서가지고 앉아있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일도 가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예? 왜요? 물어보거든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신데 매물 보고 나서 다른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가격 조율해달라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막 궁금해 하거든요. 매물주들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두 곳에서 손님이 있다고 연락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서로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살 사람 맞네? 오히려 가격을 안 깎아줍니다. 같은 사람인 거를 눈치채면 더 안 깎여요. 관심 있다는 게 명백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떠본다는 거는. 내만 접근했으면 1000까지 깎을 수 있는 거를 500 깎이고 계약을 해버립니다. 500이면 꽤 크잖아요. 약간 이런 식입니다. 이게 사실이기도 하고 상황 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야 돼요. 이런 작업이 잘 돼 있으면 손님들은 다른 부동산 가가지고 다른 부동산에 가서 소개받을 때 물건이 만약에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는 안 봐도 됩니다. 중개인이 예? 왜요? 중개인이 막 당황하거든요. 그러면 저기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보여주려던 중개인은 뭐 아예 안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당황해가지고 저기 엄청 괜찮은데 왜 안 하세요? 보통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이제 확신이 생겨가지고 저번에 거기 보여준 거 가격 조율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경쟁 부동산에서 단도리를 쳐놔도 베테랑들은 눈치 까고 빼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빼돌리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 자, 아무튼 물건 보여주고 나서 관심 있어 보인다. 그러면 매물주들한테 전화를 하든 찾아가서 말씀을 하시든 단도리는 필수로 쳐야 되는 거예요. 상인 혹시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면 제가 브리핑한 조건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부르세요. 지금 뭐 이틀 후에 계약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뢰도 작업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자. 전략을 제시를 해도 안 따라와 줍니다. 대놓고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겉으로는 예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는 막상 상황이 닥치면 안 합니다. 생판 처음으로 연락 온 중개인이나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킨다고 듣겠습니까? 잘 안 들어요. 다른 데서 손님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러냐 빨리 모시고 오세요. 내가 절충 많이 해줄게요. 그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매물주들 입장에서는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나중에 이런 중요한 작업을 시도하려고 평소부터 꾸준히 연락을 하든 얼굴을 비추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소통하는 거는 비단 특정 상권 전문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넓은 범위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번화가 상권 전문으로 활동했으면서 어떻게 이걸 알고 있냐면 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가 있거든요. 저랑 완전히 정반대로 넓은 범위에서 활동했었는데 걔가 한 달에 보통 5개에서 8개씩 계약을 했었거든요. 이 일 하고 나서 집도 사고 자기 사업도 차리고 했습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일하는 방식이 너무 비슷해서 좀 놀랐어요. 물론 그 친구는 팀을 짜서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넓은 범위에서 그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팀을 짜서 해야지 혼자서 하면 하루에 손님 2명, 3명만 만나도 하루가 다 갑니다. 우리가 손님 안내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물 작업은 도골 때립니다. 넓은 지역 담당들은요, 보통 손님에 맞춰서 물건 작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구하러 뛰어다니는 동안에 손님들이 뭐 기다려줍니까? 정말 많은 중개인들이 여러 명씩 팀을 짜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중개인이 아니더라도 그 창업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비슷한 일을 하거든요. 이 사무실 전문 법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분 사무소들 또 가맹된 곳들끼리 물건 공유하거든요. 코딱지만한 부동산에서 작은 부동산에서 넓은 범위를 담당하려고 하면 시간과 돈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 노력을 다른 데 쏟는 게 이득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까지 쭉 봐왔던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여러모로 중개는 코앞을 보고 하는 작업들보다는 멀리 보고 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 봐도 헛짓만 하다가 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당장을 위해서 이런 신뢰도 작업을 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결정적일 때 써야 될 단도리 작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쳐야 될 시점인데 내가 그동안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물건 관리도 거의 안 하고 헛짓만 하면서 시간만 보냈어요.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막상 손님은 클로징 됐어도 매물주들이 안 따라와 줍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내가 쓸 수 있는 전략이 굉장히 제한이 되거든요. 변수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뭐 신뢰도 작업이나 단도리 작업 이런 작업들이 중요한 작업들이 안 되면 여러분 손님 안내하고 나서 항상 운에 또 손님과 매물주의 양심에 맡겨놓고 기도만 해야 되는 완전 아마추어 같은 안내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과정이 좀 귀찮다고 뭐 어영부영 보내다가 뒤늦게 뭐 좀 해보려고 시도하면
내 말고 다른 중개인들은 이미 신뢰를 많이 쌓아놨을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조금만 옆에서 흔들어줘도 쉽게 흔들립니다. 내 계약은. 나중에 후폭풍을 그대로 다 맞아야 돼요. 이렇게 계약 깨지거나 계약 뺏기거나 하면요, 멘붕 옵니다. 옛날부터 절대로 남들처럼 운에 의지하고 또 손님의 선택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안내하지 마시라고 강조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클로징을 해야 돈을 버는 직업이에요. 결국은 이 시장에 널려있는 사람들이 내 경쟁자가 아니고 베테랑들이 내 경쟁자라고 말했던 게, 베테랑들은 전 과정이 늘 초보 때부터 해오던 작업이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숨쉬듯이 하거든요. 결국 이 싸움은 제일 먼저 때리되, 내가 제일 먼저 때리되 한 방에 터뜨릴 수 있는 힘을 모으던가, 힘이 부족하면 눈치라도 잘 보다가 마지막에 막타라도 딱 때려야지 계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힘을 모으는 과정이 바로 꾸준히 소통하면서 신뢰 쌓아놓고 나중에 내 혼자 한 방 때릴 수 있는 특권, 권한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초보가 눈치 보고 있다가 막타 때리기는 어려워요. 뭐 방문하기 부끄럽다 그러면 전화로라도 종종 연락해서 관리를 하세요. 이렇게 안 해도 쉽게 따라와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 중개인 말이나 다 잘 듣는 물건주들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이런 작업을 숨쉬듯이 쳐왔던 중개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요리하기 쉽겠습니까? 이런 능력을 초보 때부터, 평소부터 자꾸 키워나가셔야지, 뭔가 요행을 바라는 식으로 일을 배우고 계약이 될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초보분들 중에 자기 날개 잘라내는 짓인지도 모르고 꼼수만 찾아다니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어려워도 의식적으로 키우려고 계속 노력하고 연구를 해야지, 아예 초보 때부터 나는 뭐 쉽게 가야지, 난 좀 다르니까 이러면 나중에 경력은 많은데 작업도 엉성하게 치고 이상해져요. 매물주들은 손님이 내가 안내한 손님이라는 걸 알고 있다 해도 굳이 우리 입장까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친한 거는 친한 거고 또 신뢰하고 있는 거는 신뢰하고 있는 건데, 내가 계약할 때까지, 손님 데려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매물주들은요, 이 손님 안 잡으면 영원히 안 팔릴 것 같은 공포감이 있어요. 이런 공포감이나 뭐 불안감쯤은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다른 부동산에서 손님 있다고 손 내밀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에서 데려온 손님이 내가 데리고 왔던 그 손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단도리 작업하기 전에 신뢰도 작업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으면 그 손을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작업은 기본으로 하되, 손님이 조금이라도 관심 있어 하는 눈치다, 정황상 이 매물 말고는 없다,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매물주가 아무리 내를 신뢰하든 뭐든 단도리는 필수로 쳐야 됩니다. 매물주한테 이런 식으로 이 계약을 성사시킬 거다, 대략적으로 전략을 제시하고 강력하게 내가 꼭 땡겨오겠다, 내 믿어달라고 말 맞추고 입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손님이 가격 조율을 요청했다, 그러면 헤어지고 나서 5분 안에 무조건 매물주한테 바로 즉시 연락해서 단도리를 해놔야 돼요. 정말 강력하게 말해놔야지 다른 데 못 가게 잡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3일이든 일주일이든 어쨌든 잠시라도 일시적으로 잡아놔야지 뒤통수를 안 맞아요. 단도리를 잘 쳐줬으면 다른 부동산에서 손님 붙이지 않습니까? 바로 내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게 관리가 최고 수준으로 잘 돼 있을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제가 신뢰도 작업을 하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이 내를 믿고 내 말을 귀담아 듣고 내 말을 따르게끔 하기 위해서지, 내까지 저 사람을 믿고 있으면 안 돼요. 믿는 척 하는 거지, 믿을 만한 매물주라 해도 그 사람이 큰 돈 앞에서 의리, 신뢰를 깨지 않길 바라는 거는 우리 욕심입니다. 중개를 의뢰받고 나면 고객들이 우리를 믿도록 만들되, 우리는 고객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고객을 믿어버리면 방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심해서 쳐야 될 작업을, 단도리 같은 작업을 안 쳐서 당하는 게 뒷박, 뒤통수, 직거래입니다. 단도리를 꼼꼼하게 잘 쳐두면 경력자가 안내했을 때 직거래나 다른 부동산 끼고 들어가는 거를 그래도 꽤 예방이 가능해요. 작업을 정말 꼼꼼하게 치는 사람들은 사실 뒷박 맞을 일은 거의 없어요. 물론 만만한 부동산이다 그러면 뒷박 치는 곳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초보 때 당해보면 쭉 조심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다른 부동산 끼고 뒤통수 때린 경우는 직거래가 아니라서 전속이 안 돼 있으면 수수료 청구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반드시 단도리를 쳐야 됩니다.